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서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묘한 롤러코스터와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 놀이터와 미끄럼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46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2,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극혐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일련 번호 SCP-112, 경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가변 코스터. SCP-112는 1900년대 어느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당시 블루 스틸 서퍼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이 놀이기구는 기대와 달리 수많은 이용객의 불만 제기로 인하여 결국 놀이공원이 망해버렸습니다. 그 후 잊혀져가던 놀이공원을 지역의 갱단이 점령하여 아지트처럼 사용했고, 그러면서 SCP-112 롤러코스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갱단을 잡기 위해 놀이공원으로 들이닥친 경찰들을 피해 갱단 멤버 한 명은 롤러코스터를 탑승했고 작동시켰습니다. 그러자 기묘한 현상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지역 언론사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결국 SCP-재단에서 현장으로 출동하여 언론 및 지역 주민을 통제하였고 SCP-112를 포함한 놀이공원 전체를 매입했습니다. SCP-112의 변칙적인 현상은 쉽게 말하면 롤러코스터를 탑승 후 첫 번째 꼭대기 구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행되지만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순간 갑자기 열차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3분이 지나면 출발 시점으로부터 약 3m 지점에서 레일 위에 열차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SCP-112에 사람이 탑승했을 때도 겉으로 보기엔 동일하게 3분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탑승자가 경험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달랐습니다. 탑승자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다양한 형태의 코스를 경험하기도 했으며 3분이 아니라 수십 분에서 수개월 동안 주행하는 롤러코스터에 탑승해 있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의 실험에서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D계급 인원 2명을 함께 SCP-112에 탑승시켰던 실험인데, 실험 종료 후 2명의 D계급 인원이 공통적으로 몇 개월간의 롤러코스터 운행을 체험했지만 서로에 대한 당시의 행동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멍 때리고 앞만 보고 있었다고 말하는 인원과 상대방이 몇 개월의 롤러코스터 주행 내내 환호하고 즐거워했고 자신을 놀리듯이 재밌었지? 응? 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둘 다 사실을 말했다면 SCP-112는 여러 명이 탑승했을 경우 각 탑승자 한 명 한 명에게 별도의 환각을 보여주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SCP-112가 있는 놀이공원을 매입한 SCP-재단은 해당 놀이공원을 외관상으론 리모델링한 새로운 놀이공원처럼 만든 뒤 SCP-재단 기지 중 한 곳으로 개조하여 비밀리에 사용 중이며, 놀이공원 직원 유니폼을 입은 무장 경비원을 곳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SCP-112가 있는 주변은 수리 중이거나 공사 중으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지는 레일 길이보다 훨씬 오래 다양한 코스를 몇 분에서 몇 개월까지 체험할 수 있는 기묘한 롤러코스터 SCP-112. 올해는 같이 롤러코스터 타러 갈 사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위험 레벨 2, 실종 신고는 112, 일련 번호 SCP-1094, 경리 등급 안전, 별명 실종자의 놀이터. 어느 날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하나둘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실종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느 놀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후 SCP-재단에서는 해당 놀이터를 격리하였고 일련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SCP-1094는 시소, 회전목마, 미끄럼틀, 정글짐, 그네 등이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놀이터입니다. 간혹 아무도 없는데도 그네가 움직인다던가 미끄럼틀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던가 하는 기묘한 현상이 보고되기도 하지만 외관상으론 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그런데 SCP-1094의 근처에 접근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하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상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청소년기 이하의 사람이 특히 강한 충동을 느꼈고 사춘기를 지난 사람의 경우 스스로 충동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SCP-1094를 눈으로 보거나 누군가 놀고 있는 걸 볼 경우엔 SCP-1094에서 놀고 싶어하는 충동이 더욱 증폭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SCP-1094에서 노는 사람들은 모두 이전에 계획했던 임무나 목적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냥 행복한 기분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SCP-1094에서 일정 시간 동안 놀거나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미끄럼틀을 타거나 놀이기구의 터널을 통과하는 등 시야에서 벗어난 그 순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참고로 실험 당시 피실험자에게 GPS 위치 추적 장치를 장착했던 당시의 신호는 여전히 SCP-1094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CP-재단에 R 박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사의 사무실 CCTV를 확인한 결과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인 R 박사가 있었고, 노란 우비를 입은 중년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와 R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CCTV 영상이 갑자기 끊겼고, 이후 다시 녹화가 정상화되었을 땐 R 박사의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R 박사가 작성했던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아이들은 내가 맞겠네 라는 문장 하나가 적혀 있을 뿐이었고, 더 기묘한 것은 당시 야외에는 비가 오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SCP-1094의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허가된 실험 인원 외에는 누구도 SCP-1094의 효과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놀고 싶어지는 기묘한 놀이터이면서 놀다 보면 사라져버리게 되는 공간 SCP-1094. 그리고 노란 우비의 중년 남성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서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 위험 레벨 2, 미끄럼틀 탈 때는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다칩니다. 일련 번호 SCP-1562, 격리 등급 안전, 별명 터널 미끄럼틀. 어느 날 놀이터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SCP-재단에서 확인한 결과 높이 2.2m, 길이 3.4m의 평범한 금속재 미끄럼틀을 확인했고, 이 미끄럼틀의 변칙적인 특성을 알아챈 직후 즉시 해당 미끄럼틀을 격리 및 확보했습니다. 이후 실종 사건의 원인이 된 이 미끄럼틀을 SCP-1562로 등록했습니다. 이 미끄럼틀은 일반적으로 이용했을 때나 검사했을 때는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는 평범한 미끄럼틀이지만, 미끄럼틀을 탈 때 특정한 자세를 취한 뒤 이용하게 되면 끝에 다다르기 약 15cm 정도의 위치에서 해당 인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사라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한 특정한 자세라는 건 양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머리가 내리막길 방향을 향하게 한 뒤 배를 바닥으로 향한 채 엎드려 누운 듯한 자세입니다. SCP-1562를 이용하기 전에 피실험자에게 줄을 묶어 실험했을 땐 줄이 끊어져 버렸지만, 다행히 통신 장비를 휴대하게 했을 땐 사라진 뒤에도 통신이 가능했습니다. D2445로 지정된 D계급 인원이 SCP-1562를 이용하여 사라진 뒤 무선 이어폰을 통해 대화한 결과 미끄럼틀을 이용했던 자세 그대로 있으며 자세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좁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장소에 있다고 말했으며, 주변에 바위와 진흙 같은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무언가 닿았다고 말하더니 어린아이의 신발 같다고 말하며 통신이 끝났고, 연구원들은 추가로 D계급 인원에게 GPS 추적기와 여러 장비를 휴대하게 하고 SCP-1562에 투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전에 SCP-1562 이용 후 사라진 D2445에게 알리려고 통신을 시도했는데, D2445는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었고 통신이 연결되자 사라져버렸다고 하면서 빨리 꺼내달라고 외치면서 허리가 어떻다는 말을 하던 중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이후 D8600이라는 D계급 인원이 SCP-1562를 사용하여 사라졌고, D8600은 앞서 D2445와 동일하게 좁고 어두운 곳에 왔다고 말했으며 아래에 D2445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D8600이 D2445에게 이제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말했는데, D2445가 이전에 연구원과 통신할 때 했던 말을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되풀이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D2445를 끌어올려 밖으로 나가려는 D8600은 D2445에게 닥치라며 소리를 질렀고, D2445가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자 D8600은 이제 이 녀석이 입을 다물었다고 말한 뒤 신이 시여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라고 말한 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후로 통신을 복구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으며 SCP-1562의 실험은 무기한 중단되었으며 격리시설은 항상 봉쇄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미끄럼틀 SCP-1562. 좁고 어두운 그 공간에서 말을 걸었던 어린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전에 실종됐던 아이들 중 한 명일까요? 사서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